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17번 분비물로서 어떻게 분비물로서 혐오스러움 반주하는가. 이와 같이 음식을 삼켜 안으로 들어갈 때 부처님이나 벽지불이나 전륜성왕은 담즙, 가래, 고름피 이 네 가지 분비물 가운데 오직 하나만 가진다. 덕이 작은 사람들은 네 가지 분비물을 모두 다 가진다. 이와 같이 음식을 삼켜 안으로 들어갈 때 담즙의 분비가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음식은 마치 진한 마두가 기름이 묻은 것처럼 극도로 혐오스럽다. 가래의 분비가 많은 사람의 경우 그것은 마치 나가라 발라 입에 액이 묻은 것과 같다. 고름의 분비가 많은 사람의 경우 그것은 상한 버터가 묻은 것과 같다. 피의 분비가 많은 사람의 경우 그것은 물감이 묻은 것과 같이 극도로 혐오스럽다. 이와 같이 분비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해야 한다. 18번 어떻게 저장되는 곳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하는가. 이 네 가지 분비물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분비물이 묻은 채 음식이 윗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금으로 된 그릇이나 수정으로 된 그릇이나 은으로 된 그릇 등에 담기는 것이 아니다. 만약 10살 먹은 아이가 삼켰다면 10년 동안 씻지 않은 우물통과 같은 장소에 저장되고 만약 20, 30, 40, 50, 60, 70, 80, 90살 먹은 사람은 혹은 100살 먹은 사람이 삼켰다면 그것은 100년 동안 씻지 않은 우물통과 같은 장소에 저장된다. 이 말 들으면 이 말 자체가 혐오스럽죠. 그렇죠? 이와 같이 저장되는 곳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해야 한다. 소화 19. 어떻게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하는가. 이 음식이 이와 같은 장소에 저장되어 소화되기 전까지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고 앞서서란 그런 장소, 그렇죠? 갖가지 썩은 냄새에 오염된 바람이 순환하고 악취가 나고 혐오스러움 앞서서란 그런 장소에 있다. 마치 가뭄에 때 아닌 구름이 비를 내려 천민촌 입구의 구덩이에 모여있는 풀과 나무와 낡은 돗자리의 조각과 뱀들의 사체와 개들의 사체와 사람들의 사체가 태양의 열기로 데워져서 포말과 거품 등을 내뿜듯이 그날 삼켰던 것, 어제 그제 삼켰던 것이 모두 모이고 썩어서 가래의 막으로 인해 숨이 막히고 몸이 불의 열기로 발효되어 소화될 때 생긴 포말과 거품으로 솟아여 극도로 혐오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해야 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하수시설 잘 안 됐을 때는 어때요? 집 근처에 또랑 있잖아. 또랑, 그쵸? 네, 노출된 또랑. 그 다음에 좀 가면 둥벙 있고, 그쵸? 거기 가면 어때요? 별의별 거 다 있죠, 그쵸? 색깔도 이상하고, 그쵸? 말랐다가 비 오면 부글부글 끓고, 그쵸? 네, 그런 게 내 이 안에 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쵸? 10년 산 분은 10년, 50년 사신 분은 50년치, 그쵸? 100년 사신 분은 100년치 오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20. 어떻게 소화된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하는가. 이것이 몸의 불로 소화될 때 마치 금은 등의 광석처럼 금은 등의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봄말과 거품에 뿜으면서 흙손으로 이겨서 관에 채워놓은 누런 흙처럼 대변이 되어 배설물이 모이는 곳에 치우고 소변이 되어 방광을 채운다. 이와 같이 소화된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해야 한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에 고생해요, 그렇죠? 네, 음식 먹었는데 소화 안 되고 뱃속에 있으면 어때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네, 소화돼도 괴롭고 안 소화돼도 괴롭고 그죠? 적게 있어도 괴롭고 많이 있어도 괴롭고 네, 즐거움이란 하나도 없어 괴로움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족한 게 채워지면 네, 좋아하고 그죠? 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게 덜어져도 좋아하고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겠죠. 그죠? 이 혐오스러움을 왜 강조하냐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식 시간 되면 알아요. 수행처에서 음식 먹는 시간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들떠요. 음식 시간 전부터 슬슬 이제 법당에서 나와서 어딜 가요? 공양간 갈 준비로 그렇죠? 마음이 들떠요. 삿기는 다 사라지고 예. 옆 사람과 수행 끝났다 잡담도 좀 하고 그죠?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전에 과거 일도 꺼내서 얘기하면서 그죠? 마음을 풀어서 밥 먹기 전에 그죠? 멍하니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어때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죠? 오 맛있는 거 기다리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냥 뭐 허겁지겁 먹어요. 삿기는 다 저기 가고 네, 먹는 하고 정신 없어요. 막 맛있는 것도 아닌데 막 허겁지겁 맛있게 먹고 그죠? 뺏어 먹는 사람도 없는데도 막 누가 뺏어 먹는 것처럼 막 마음이 급해. 허겁지겁 막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삼키고. 네. 그게 왜 그래요? 음식에 대한 탐이 있어서 그래요. 네. 탐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반대쪽 균형 잡게 하라고 혐오스러움으로 반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22일 어떻게 결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하는가? 음식이 적당하게 소화될 때 그것은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등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생산해낸다. 우린 안 더럽죠, 그렇죠? 예, 얼마나 소중해요. 아유, 살이 빠졌네. 오늘 좀 더 먹어야 되겠네. 그쵸? 고기라도 챙겨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이러면서 더 채우려고 하지. 아이고, 빠졌다고 좋아하는 마음 없어요. 그죠? 혐오스러운 마음 없어요. 바르게 소화되지 않으면 피부병, 가려움, 두드러기, 문둥병, 전염병, 폐병, 기침, 아열 등 100가지 병을 생산해낸다. 이와 같이 결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조해야 한다. 자, 음식 먹은 것 때문에 탈 나잖아요. 그렇죠? 병도 나고. 네. 22번. 233페이지. 어떻게 배출하는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하는가? 삼킬 때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배출될 때 눈으로부터 눈곱이, 귀로부터 귓밥이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으로 배출된다. 자, 입으로 들어가서 여러 곳으로 나와요. 그죠? 네, 땅구녕으로 나오고, 그죠? 위아래, 네, 대소변으로 나오고, 구멍 있는 데는 다 나와요. 그죠? 네, 채워지면. 여러분, 모공으로도 나오잖아요. 모공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네, 땀, 여드름, 그죠? 뭐, 가지가지 있잖아요. 그죠? 네, 다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갔는데 나와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삼킬 때에는 여러 가지 친지들과 함께 삼키지만 내보낼 때는 대소변 상태로 된 것을 혼자서 배출한다. 그렇죠? 혼자 조용히 사라져요. 네. 첫째 날 그것을 먹을 때는 즐겁고 만족스럽고 최상의 희열과 기쁨을 가진다. 둘째 날과 배출할 때는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고 혐오스럽고 민망스럽다. 첫째 날에는 그것을 갈망하고 탐내고 개걸스럽고 얼빠지게 삼켰지만, 그렇죠? 얼빠져서, 그렇죠? 삿기가 없는 게 얼빠진 거예요. 그렇죠? 네. 둘째 날에는 탐함도 없고 괴롭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면서 배출한다. 우리 매일 그래요. 그렇죠? 네. 먹을 때는 정신없이 먹고, 네. 내 몸에 있을 때는 소중하지만 어때요? 내 몸에 딱 떨어지는 순간, 아이고, 혐오스러워. 그렇죠? 여러분 머리에 있을 때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어이구, 금보다도 더 중요해. 그죠? 그런데 딱 떨어져서 내 밥에 딱 떨어지면 어때요?
내 머리카락인데 혐오스러워, 그쵸? 기분 나쁘고. 신기한 거죠, 그죠? 23번. 그래서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맛난 음식, 마실 것,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서 9문으로 배출된다. 맛난 음식, 마실 것,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여러 친지들과 함께 먹지만 배출할 때는 숨어서 한다. 맛난 음식, 마실 것,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즐기면서 먹지만 배출할 때는 혐오스러워한다. 맛난 음식, 마실 것,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하룻밤이 지나면 모두 썩어버린다 라고 이와 같이 배출하는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조해야 한다. 에휴, 존재가 괴로운 거예요. 그죠? 네. 암만 좋다고 하지만 괴로운 거예요. 자, 234페이지 24번. 어떻게 묻은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조하는가? 먹을 때에는 먹을 때 음식은 그 손과 입술과 혀와 입천장에 묻는다. 손등은 그것이 묻음으로써 혐오스러워한다. 씻은 뒤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 마치 밥을 지을 때 껍질이나 쌀아기 등이 끌어올라 솥의 입구와 가장자리와 뚜껑에 묻는 것처럼 요새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이런 게 없죠, 그렇죠? 깨끗하게 밥이 되니까. 옛날에는 밥하면 어때요? 가마솥 때문에 버글버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막 주변에 묻고 끈적끈적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음식도 깨끗하게 나와요, 그렇죠? 음식을 먹으며 온몸에 퍼져 있는 몸의 불로 부글부글 끓어올라 소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부터 치석으로 이빨에 붙는다. 그렇죠? 몸에 열기가 없으면 어때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 탈이 나요. 그래, 나이 먹으면 자꾸 탈이 나는 이유가 몸에 열이 없어서. 네, 그렇죠? 음식이 소화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밥이 덜 익으면 어때요? 탈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이 먹으면 소화력이 자꾸 떨어져요. 몸도 차고, 손발도 차고, 그죠? 뻣뻣하고, 닭의 열성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노화예요, 노화. 근데 어릴 때는 어때요? 열덩이죠, 그죠? 아이가. 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이 먹으면 어때요? 그 열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소화도 안 되고 피부도 뻣뻣하고, 그렇죠? 딱딱하고. 예.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면 자, 침과 가래 등의 상태로 혀와 입천장 등에 묻고 눈곱, 귓밥, 코딱지, 대소변 등으로 눈과 귀와 코와 항문 등에 묻는다. 그렇죠? 그것들이 이 문들에 묻으면 날마다 씻어도 불결하고 불쾌하다. 그렇죠? 내 눈엔 보면 그래도 봐줄 만한데, 예, 상대방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에이, 지저분해요. 그렇죠?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닦으면 손도 다시 물로 씻어야 한다. 그렇죠? 대소변은 묻으면 어때요? 자기 것도 싫어하죠. 그렇죠? 에이, 기분 나빠. 그렇죠?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닦으면 2번, 3번 소똥과 진흙과 향기로 가루로 닦아도 혐오스러움이 가시지 않는다. 이 소똥은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 세제예요, 세제. 요새 걸로 치면 우리는 요새를 여기 소똥으로 닦지 그런데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와 같이 묻은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조해야 한다. 아, 혐오스러운 거. 네, 거의 다 끝나가요. 25. 그가 이와 같이 10가지 형태로 혐오스러움을 반조하고 추론으로 치고 일으킨 생각으로 칠 때 그에게 먹는 음식은 혐오스러운 상태로 분명해진다. 그는 이 표상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짓는다.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장애들이 억압된다. 음식은
고유 성질로는 심오하기 때문에 본삼매에는 이르지 못하고 근접삼매로 마음이 삼매된다. 그러나 혐오스러운 상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인식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명상주제는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26번.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을 수행하는 비구는 맛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물러나고 움츠려들고 되돌아온다. 네, 탐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막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살을 먹듯이 그는 괴로움을 건너기 위해 허영심 없이 음식을 먹는다. 허영심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괴롭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식의 살을 질겅질겅 씹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네, 맛이 있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는 음식에 대해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철저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는 어때요? 쌀띠를 드셔야 돼요. 그럼 탐하는 것이 자꾸 줄게 돼요. 네. 안 해보면 몰라요. 그죠? 말만 듣고서는 안 되죠. 그죠? 밥 먹을 때 스님 수행을 왜 해요? 밥 먹는데 맛있게 먹어야죠.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네. 마음을 깨워야 돼요. 자꾸 깨우는 연습을 해야지 삿띠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물질의 무더기를 꿰뚫어 안다. 소화되지 않은 것 등의 혐오스러움을 통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수행을 성취한다. 부정의 인식에 수순하는 도닦음을 갖추게 된다. 이런 도닦음을 통해 금생의 불사를 맛보지 못하더라도 내세에는 적어도 선처에 태어난다. 선처에 태어나요? 왜 태어나요? 네? 근접삼매에 간대잖아요. 그죠? 근접삼매, 여러분, 여기서는 막 근접삼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근접삼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근접삼매 얼마나 높은 거예요? 네. 삼매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네.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해본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근접삼매 여기 경전에서나 막 여기서는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냥 되는 건가 보다 생각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접삼매도 어려워요. 이것이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자, 2가지 중에 이제 하나 끝났죠. 그렇죠? 네,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게 끝났고 이제 네, 이 파트에서 중요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2번째 4대를 구분하는 수행 235페이지 27번 4대. 자, 음식에 대해 27번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 다음에 이제 하나의 구분이라고 설한 하나의 구분이요. 그렇죠?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을 해설하는 것에 이르렀다. 자,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제 사마타 수행 주제가 이제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사마타 수행 주제가 이걸로 이제 다 끝나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수행의 결과. 네. 사마타 수행에서 이제 생기는 결과. 선정에 대한 설명도 다 끝났죠. 그렇죠? 선정 첫 번째 주제 할 때 선정 초선, 2선, 3선, 4선 설명도 다 끝났어요. 그럼 남은 게 뭐냐? 신통, 사마타 수행에서. 그렇죠? 네.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이거 끝나면 신통 주제 끝나면 이제 사마타 수행과 관련된 게 다 끝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 4대를 구분하는 수행 이것만 이제 하면 돼요. 여기서 구분, 와왔다나, 구분이라는 말이 와왔다나예요. 구분한다는 것은 고유 성질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다는 것이다. 구분한다라는 말이 그냥 이거랑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고유 성질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와왔다나가 뭐냐면 고유 성질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다는 것이다.
사대를 구분하는 것이 사대의 구분이다. 요소를 마음에 잡돌이함, 요소의 명상유제, 사대의 구분, 이것은 같은 뜻이다. 고유성질의 특징 등을 어떻게 정의해요? 고유성질. 고유성질.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요? 뭘로 설명해요? 불교에서 설명하는 방법 뭐예요? 특징, 그 다음에 기능 또는 역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 그 다음에 결과물 나타나, 그렇죠?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재료가 있어. 그 재료로 뭘 만들어, 그렇죠? 그 만드는 만약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그 빵이 빵을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빵이 밀가루로 만들어진 결과물, 그렇죠? 그게 결과야, 나타남. 그렇죠? 근데 그걸로 밀가루라는 걸로 어떤 역할을 통해서 빵을 만드는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능. 네. 물질이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 그래서 밀가루의 성질이 뭐냐, 빵의 성질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4가지 4대니까 지수화풍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네. 그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수행할 때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할 때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죠? 자, 이것은 경 가운데 간략한 것과 상세한 것의 2가지 방법으로 언급된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떤 거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죠? 어디서 그렇게 했느냐? 긴 염처경. 그죠? 에서는 간략하게 설하셨고,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 긴 라울라 교계경, 요소 분별경에서는 상세하게 설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28번 236페이지.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도제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내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네. 이게 특징이죠. 그렇죠? 물질의 특징. 그렇죠? 이 4대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4대 요소를 명상주제로 가진 통찰지가 예리한 자를 위해서 긴 염처경에서는 간략하게 설했다. 통찰지가 예리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네, 간단하게 했는데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제 길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죠?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야. 그죠? 뭔 말이지? 이해가 안 가네. 그죠? 여러분들 읽었는데 어떤 거는 이해되죠. 그죠? 단어 들었는데, 이해가 되네? 그런데 어떤 거는 단어 들었는데,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모르겠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세부 내용을 모르는구나. 이해하시면 돼. 그럼 그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을 어디에요? 찾아가서, 그렇죠? 듣는 거예요. 책을 찾거나 아니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글로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문답을 하면서. 자, 29번. 그 뜻은 이러하다.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먹거리를 위해 일하는 그 도제가 소를 잡아 나누어서 사방으로 통하는 대로 중심지라는 불리는 큰 길 네거리에 부분씩 나누어 앉아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4가지 자세 가운데 어떤 하나의 형태로 머물기 때문에 처해진 대로 이 몸을 그와 같이 처해 있기 때문에 놓여진 대로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요소별로 반주한다. 네.
요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죠? 네. 요소가 뭘까, 그죠? 네.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그죠? 몸에서 드러나는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자, 여러분한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은 덥거나, 어떤 분은 춥거나. 그렇죠? 이 요소가, 물질의 요소가 발현된 거예요. 내 몸에서. 네, 내 몸에 불의 요소가 많아. 그러면 추워요, 더워요? 네, 더워요. 불의 요소가 적으면 어때요? 네, 춥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맨날 더우니까 어때요? 아, 세상은 덥구나. 이러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추워요. 나는 더운데 어떤 사람은 추워요. 왜? 내 몸의 상태와 상대의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매일 그 상태를 계속 경험하니까 어때요? 아, 세상은 더운 거지.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죠? 또 반대로 맨날 추운 사람 어때요? 아, 세상이 추워. 그죠? 네, 이렇게 본다고요. 왜? 나는 맨날 보니까 그렇게. 그죠? 내 몸에서. 그러니까 맨날 보게 되면 어때요? 아, 이건 내 거지. 그죠? 이건 내 거지. 이 생각도 들죠? 여러분, 이거 왜 나라고 그래요? 눈을 감아도 있고, 눈 떠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내 거라 그러는 거예요. 다들 내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내 몸뚱아리에 있으니까 내 거라 그래요. 다른 거 아니죠. 그죠? 내 거라 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 맨날 보고, 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오래 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 거야. 그죠? 네, 어떤 물건이 내 주변에 맨날 있으면 어때요? 처음부터 내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죠? 내가 맨날 사용한 게 어때요? 네,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그 사람이 사용하면 주인이 없으면 그 사람 소유가 돼야 안 돼요. 세상에는 그렇게 인정해 주죠.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점유하면 그 사람 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몸뚱아리 내 거야 그러는데 아무도 노라고 안 그러죠. 그렇죠? 네. 자, 몸에는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어때요? 계속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균형이 안 맞은 게 뭐예요? 병이에요. 그죠?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몸이 그죠? 아이고 힘들다. 그죠?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그죠? 물의 요소가 많아서 힘들다가 땅의 요소가 많아서 힘들었다가 그죠? 바람의 요소가 많아서 힘들었다가 계속 돌아가면서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적당하게 서로 균형이 맞으면 우린 그걸 건강하다,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확 치우치면 어때요? 병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30번, 237페이지에 무슨 뜻인가? 백정이 소를 키울 때에도 도살장으로 끌고 올 때도 끌고 온 뒤에 묶어둘 때에도 도살할 때에도 도살해서 죽은 것을 볼 때에도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나누지 않고서는 그에게 소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뼈로부터 살을 발라내어 앉아있을 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고기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소일 때는 소 보고 고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소라고 인식하지. 그런데 어때요? 소는 사라지고 부분으로 고기만 딱 있을 때 어때요? 고기라고 그래요? 소라 그래요? 네, 고기라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소로부터 왔어. 그래서 소고기. 물고기로부터 와서 물고기. 그렇죠? 꽃게오로부터 오게 닭고기. 그렇죠? 출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고기라고 다 안 그러고 다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면 우리는 어때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인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호칭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그거라고 정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싸움할 때 보잖아요. 이름 안 불러주고 네, 다른 호칭을 쓰면 어때요?
막 신경질 나죠. 그죠? 나를 그런 호칭으로 하냐?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을 호칭으로, 인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빠라마타 성질은 모르고 내가 알 수 있는 말로 얘기할 때. 그래서 모르는 말로 하면 어때요? 화내요, 못 내요? 예. 저기, 다른 나라 말로 욕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화 안 나요, 그죠? 내가 아는 소리로 얘기했을 때가 화가 나죠, 그죠? 예. 처음에 그래서 외국에 가면 어때요? 욕해도 웃고, 좋은 말 해도 웃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알아들으면 어때요? 그다음부터는 안 웃잖아요. 그 인식이에요. 그에게 소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뼈로부터 살을 발라내어 앉아있을 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고기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고기에 그러면 딱 어때요? 고기와 관련된 인식이 딱 연결돼 있죠. 그렇죠? 네. 관련 의미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과 느낌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고기를 하면 앞에서 음식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요? 좋아하는 게 일어나요? 대부분 음식은 좋아하는 게 일어나죠. 근데 내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네. 혐오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네. 나는 고기 안 먹어. 네. 안 먹어 이 말이 뭐예요? 싫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혐오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긍정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는 나는 소를 팔고 그들은 소를 사가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고기를 팔고 그들은 고기를 사가 간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비구도 전에 어리석은 범부였을 때는 출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명상주제를 들지 않았으므로 그것에 대해 중생, 사람, 인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몸에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덩어리를 분해하여 요소별로 따로따로 반주하지 않기 때문에 요소별로 따로따로 반주할 때 중생이라는 인식은 사라진다. 요소별로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덩어리는 뭐예요? 개념으로, 관념으로. 그죠? 요소를 의지하여 그의 마음은 안주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중약 앉아있는 것과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중약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하고 앞에서 한 것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그죠? 자, 31번 여기서 나오는 다 중약 표시는 다 뭐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략된 걸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가 봐야 돼요? 앞쪽 페이지로 계속 가다 보면 나와요. 그렇죠? 네. 31번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 4대 요소를 명상주제로 한 통찰지가 예리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하셨다.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은 어때요? 상세하게 설명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도반들이여 무엇이 내적인 땅의 요소인가? 아까는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 불의 요소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요새는 이제 땅의 요소가 뭔지 설명하니까는 상세하게 설명됐다는 얘기예요. 몸 안에 있고 땅의 요소는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개개인에게도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딱딱하고 견고하고 네. 땅의 요소가 이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를 한다. 근데 그게 딱딱하고 거친 게 견고하고 이런 게 어디서 생겼다고요? 업에서 생긴 물질, 그렇죠? 업을 의지해서 생긴 물질. 여러분, 우리 몸은 어때요? 몸에서 어떤 물질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거는 업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생기고, 그렇죠? 온도에서 생기고, 음식에서 생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업에서 생기는 거 아니죠. 네,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업에서 생기는 그러면 물질은 뭐예요? 업에서 생기는 건 뭘까요? 업에서 생긴 물질. 업에서 생긴 물질. 여러분, 뭐냐면, 감성 물질들. 눈의 감성 물질, 귀의 감성 물질, 코의 감성 물질, 혀의 감성 물질, 몸의 감성 물질은 업에서 생겨요. 그래서 내 눈을 내가 못 바꿔. 그죠? 여러분이 의지로 못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시력이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업의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서 눈에 이 감각이 안 좋은 사람들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좋잖아요. 내가 암만 음식을 잘 먹어도 눈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의 물질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이번 생에서 내가 마음으로 암만 좋아져라. 음식을 암만 잘 먹어도 본질적으로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에서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딱딱하고 견고한 업에서 생기는 물질. 네. 업에서 생기는 물질. 자,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윗속의 음식물동입니다. 네. 이게 지금 딱딱한 거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도반들여 이것을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합니다. 네. 여러분이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을 섭취해도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업에서 생긴 물질 아니면 내 몸을 이루고 그 물질이니까 어때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성질이 있죠. 네. 딱딱하고 견고하고, 그죠? 그 다음에 딱딱하고 견고한 거 또 반대가 뭐예요? 네, 미세하고 부드러워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딱딱한 돌을 계속 예를 들면 쪼개면 걔가 딱딱해요. 우리가 느끼기는 어떻게 돼요? 부드럽고 미세해지죠. 근데 이게 같은 성질이야. 그렇죠? 물질이라는 성질로 보면 같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감지하기에는 다르다고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네. 도반들여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인가?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축축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굿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이다. 이거 다 물의 성질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축축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도반들여 이것을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합니다. 라고. 도반들여 무엇이 내적인 불의 요소인가?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그것 때문에 늙고 그것 때문에 타버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도반들여 이것을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합니다. 예, 불의 요소가 약하면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스님 저 배탈 났어요. 배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불의 요소가 적어서 그것들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불의 요소가 맨날 같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음식이 덜 소화된 상태로 배 안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어때요? 고통을 주죠. 그렇죠? 네, 적당하게 소화돼야 되는데 적당하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불을 확 꺼버리면 안 돼요. 그죠?
여름 너무 찬 걸 먹으면 그래서 갑자기 탈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찬 걸 자꾸 먹잖아요. 더우니까. 겉이 더우니까 속으로 어때요? 찬 걸 많이 넣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원해요. 네, 계속 더우니까 시원한 걸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불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적당 못 있고 그것보다 내려가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다음 사건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회복이 빨리 돼요. 그렇죠? 차가워도 워낙 열이 많으니까 데워지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어때요? 여름에도 찬 거 잘 안 드시잖아.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에너지 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 막 얼음도 확 씹어 먹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든 거 어때요? 더운데도 못 씹어 먹어요. 그래서 막 여기가 차갑대.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도반드리온 무엇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인가?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풍기와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살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풍기와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도반드려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합니다. 네. 그래서 숨이 어때요? 바람의 요소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네. 숨의 기운도 떨어져요. 그렇죠? 네. 숨 쉬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숨이 짧아져요. 목숨이 짧아지잖아요. 네. 숨이 깔딱깔딱하죠. 나이가 먹으면 숨의 힘이 떨어져요. 몸으로 보면 어때요? 폐가 기능이 젊은 것처럼 세게 못하는 거죠. 쉽게 그냥 쑥 빨아들이고 쑥 내뱉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죠. 그죠? 기능이 떨어져서 들어 마시는 것도 잘 안 되고 내쉬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숨이 짧아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을 때 되면 어때요? 목숨이에요. 그죠? 목숨. 목에 탁 걸려있어, 숨이. 깔딱깔딱 하다가 우리 죽는 거잖아요. 그죠? 들숨을 내쉬지 못하거나, 날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지 못하거나, 그죠? 내쉬었다가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죠? 다른 거 아니죠. 숨으로 보면. 바람의 성질이 어때요?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 안 돌아가는 거죠. 사대가, 물질의 사대가 돌아가다가 자기 기능들을 안 하고, 나 이제 일 못해. 하면 뭐예요? 그게 죽는 거죠. 그죠?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야, 그런데 이 물질들이 자기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물건 써보면 알잖아요. 야, 이거 겉으로 보면 아무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도 수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쓰면 어때요? 이상하네. 겉으로는 멀쩡한데 뭔가 안 돌아가. 그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성질들이 결여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안 돌아가. 우리 몸도 어때요? 이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하나씩 기능들이 떨어지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걸 우리 알아듣는 말로 하면 병들고 늙었다. 병들고 늙었다. 그래서 숨이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숨이 차죠. 그렇죠? 또한 기 나홀라 교계경과 요소 분별경에서도 이와 같이 설하셨다. 여러분 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렇죠? 자, 32번 페이지 239페이지 32번 여기서 이것이 선명하지 않은 단어의 설명이다. 자, 앞에 문장 보면 31번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요. 아까 몸 안에 자기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이랬잖아요. 그죠? 아자땅, 빠짜땅. 자기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선 이 단어는 둘 모두 자기 것의 동요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란 자기 안에서 생긴 것이고 자기의 상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뜻이다. 네.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세상에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듯이 자기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안의 것이다. 바깥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안에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안의 것을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개개인에 속한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이 말이 그거예요. 33번 딱딱한 것. 딱딱한 것은 견고한 것을 얘기합니다. 거친 것, 거칠한 것. 여기서 첫 번째 것은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두 번째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첫 번째 거는 딱딱한 것은 특징을 얘기하고 거친 것은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요소의 특징은 딱딱하고 상태는 거칠다. 그러므로 거칠다고 했다. 업에서 생긴 것이란 꽉 잡은 것이다. 내 것이라고 꽉 잡고 붙잡고 들러붙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업에서 생긴 거 말로 표현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라고 그러고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꽉 잡고서 죽을 때까지 꽉 잡고 있는 게 업이에요. 그죠? 34번, 즉, 부사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의 뜻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털, 몸털 등을 열거하였다. 여기서 뇌를 더하여 20가지의 형태로 땅의 요소를 설하셨다고 알아야 한다. 경에는 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서에는 이제 우리 몸에 이 뇌도 있으니까 뇌를 하나 더 추가해요. 사이에요. 자, 그 외에도 나머지 수계, 화계, 풍계인 3가지 부분들을 포함한 땅의 요소이다. 그렇죠? 지수화풍은 이렇게 말로는 이건 땅, 이건 불, 이건 물, 바람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4가지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왜 우리는 그런데 각각 설명하냐면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드러날 때, 그렇죠? 그 땅에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이 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거는 그 땅의 요소가 발현되면 우리는 그걸 딱딱하다, 그렇죠? 거칠다. 네. 네. 땅의 성질이 드러날 때 우리는 땅의 성질이 드러났던 거 알고 물의 성질이 드러나면 물의 성질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35번 흐르는 상태로 각각의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한다. 업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생긴 것 등으로 여러 가지 물에 속하기 때문에 물에 속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인가? 물의 요소에 점착하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네. 물의 요소는 어떤 특징이에요? 점착하는, 이렇게 꽉 움켜진, 그죠? 들러붙는. 36번, 덮게 하기 때문에 불이다. 앞서 설한 방법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불에 속하기 때문에 불에 속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인가? 불의 요소의 뜨거움의 특징이 그것이다. 뜨거운 것이 특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의 요소가 자극받기 때문에 이 몸이 더워진다. 그러면 안 더우려면 어떻게 해요? 불의 요소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뺄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직접 뺄 수 없어. 불이 안 커지게 하려면 땔감을 덜 넣으면 되지. 그렇죠? 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땔감을 덜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불이 안 커지잖아요. 네, 원료를 덜 넣으면. 네, 그것뿐이 없어요. 그죠? 하루 걸러 생긴 열병 등으로 뜨거워진다. 그것 때문에 늙고, 네, 그것 때문에 이 몸은 늙고 근이 무너지고, 늙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 때문에, 네, 근이 무너지고, 기력이 쇠퇴하고,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되는 상태에 이른다. 네, 여러분 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 하얘져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까만 머리가 하얘져요. 아닌 것 같죠? 네. 그렇게 돼요. 신기하죠? 그죠? 네. 그게 다 뭐가 한다고요? 네, 불의 성질이. 네. 기력이 없는 것도 왜 그래요? 너무 많이 태워서. 설명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 몸이 늙고 근이 무너지고 기력이 쇠퇴하고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되는 상태에 이른다. 주름이 왜 생기냐면 열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타고, 불의 요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몸이 타고, 그 사람이 내 속이 탄다, 내 속이 탄다라고 울면서 100번이나 끓여서 찬물에 넣었다가 꺼낸 버터기름과 고시사의 전단향 연고 등과 부채로 붙이는 것을 원한다. 그것 때문에 먹고 마셨고 씹었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되고, 그것으로 인해 밥 등 먹은 것이나 음료 등 마신 것이나 밀가루로 만든 과자 등 딱딱한 것을 씹은 것이나 망고, 과일, 꿀과 당밀 등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 체액 등으로 각각 다른 상태로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소화돼서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죠. 그렇죠? 네. 그게 다 열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세 가지 불들은 업, 마음, 온도, 음식의 네 가지 원인에서 생겼고, 마지막 것은 업에서 생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 따뜻하게 하고, 늙고, 늙게 하고, 태우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소화시키는 건 누가 해요? 업에서 생긴 물질, 그렇죠? 네. 37번.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 그렇죠? 이렇게 읽으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내 몸 안에서 계속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몸이 뜨거워질 때 불의 요소가 작동하는 거 이해되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화를 내면 몸이 달아오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업, 마음, 온도, 음식, 그렇죠? 네, 그 중에 마음은 어때요? 지금 화를 내면 어때요? 몸이 확 열이 오르잖아요. 스님 모르겠는데요? 매일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모르겠죠? 계속 뜨거우니까. 내나 마나 뭐 변화가 별로 없어, 그렇죠? 근데 열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열이 확 나면 열이 확 올라온 거 금방 알죠, 그렇죠? 네. 37번 241페이지.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이다. 앞서 설한 방법대로 여러 종류의 바람에 속하기 때문에 바람에 속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것인가? 팽창하는 특징이 그것이다. 바람의 성질은 뭐라고요? 특징은 팽창하는 것. 팽창과 수축. 위로 올라가는 바람. 위로 올라가는 바람 뭔가 볼까요? 우토, 트림 이런 거. 일으키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바람. 바람이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똥과 오줌 등 배출해내는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 변비 걸리는 건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이 약한 사람이네. 그렇죠? 스님 화장실 가면 너무 힘들어. 그렇죠? 이런 분은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이 힘이 약한 거야. 네. 뱃속에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 밖의 바람이다. 창자 속의 바람, 창자 안에 있는 바람이다.
또 그것도 구분했네, 그죠? 창자 속에 있는 바람과 창자 속 밖에 있는 바람도 구분했어요. 사지 순환하는 바람, 그죠? 우리 이해하죠? 피가 도는 거. 정맥의 망을 통해 온몸과 사지에 순환하는 구부리고 펴는 등의 상태를 일으키는 바람이다. 들숨, 안으로 들어가는 코 속의 바람이다. 날숨, 밖으로 나가는 코 속의 바람이다.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끊임없이 들어마시고 내쉬고 안 하면 죽어요. 그죠? 별로 안 소중해 보여요.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공기 없는 희박한 곳에 딱 가면 어때요? 숨 쉬는 게 엄청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산소가 별로 없어요? 한 걸음 걷고 숨을 헐떡헐떡 숨을 헐떡헐떡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저 아래서 숨 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결핍됐을 때 알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결핍이 없을 때는 뭐 그게 중요해. 신경 하나도 안 써야겠죠. 그랬다가 결핍된 곳에 딱 가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1분 동안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은 다 바이바이 해요. 그렇죠? 안녕, 이 세상하고 안녕. 1분도 거의 못 견뎌요. 보통 사람들은. 자, 여기서 처음 5은 4가지 원인에서 생긴 것이고 들숨과 날숨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들숨과 날숨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런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해보세요. 모든 경우에 그 외에 도라는 나머지 3가지 부분들은 포함된 물의 요소 등이다. 38번. 이와 같이 20가지 형태의 땅의 요소를, 12가지 형태의 물의 요소를, 4가지 형태로 불의 요소를, 6가지 형태로 바람의 요소를, 이처럼 모두 42가지 형태로 4가지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것이 성전의 설명이다. 자, 읽긴 읽었는데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청정도로 읽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잘 안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처음 보는 내용이고 내용을 너무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막 상세하게 막 다른 설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여름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마음이. 그래서 처음 읽고 한번 그냥 이런 내용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으실 기회가 있으세요. 그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한 뒤에 보면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읽고 대본 일로 듣고 어때요? 다 대본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스님, 내가 이게 다 들었는데 이게 다 나가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39번, 242페이지.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 통찰지가 예리한 비구가 머리털이 땅의 요소이고 몸털이 땅의 요소이다라고 상세하게 4대 요소를 파악하면 그에게 명상주제가 산만하게 나타난다. 이제 산만한 건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 가지로 쪼개져지면 자연스럽게 암만 예리해도 수행자가 암만 지혜가 높아도 산만해지겠죠. 그렇죠? 너무 범위가 많아지면. 그러나 딱딱한 특징을 가진 것, 곧 땅의 요소이고 점착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곧 물의 요소이고 익히는 특징을 가진 것은 곧 불의 요소이고 팽창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곧 바람의 요소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와 같이 마음에 잡들이 할 때는 그에게 명상주제가 분명해진다. 그렇죠? 너무 수량이 많았다가 그걸 특징으로만 딱 구분하면 훨씬 분명해지고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이게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불교에서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는. 어떤 거는 엄청나게 상세하게 쪼개요. 그랬다가 확 줄여버려. 그럼 마음이 어때요? 처음 모르는 사람이 확 늘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죠? 막 설명이 너무
주구장창 너무 막 방대해져. 그럼 어때요? 뭘 설명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랬다가 그걸 쑥 설명한 뒤에 확 줄여서 이 특징은 이게 뭐야? 딱 이렇게 하면 어때요? 훨씬 더 명료해지죠. 그렇죠? 불교는 시대에 따라서 어떨 거는 막 늘어나요. 그랬다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또 줄여요. 네,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을 설명 못 들으면 늘려주는 거야. 설명을 계속. 그랬다가 그게 느는 게 흐름이 됐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줄여주는 거야. 사람의 그 듣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음의 잡돌이할 때 그에게 명상 주제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통찰리가 둔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은 캄캄하고 분명하지 않다. 네. 너무 단순하게 줄여놓으면 어때요? 뭔 말이야,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또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알아듣는 그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부는 어때요? 각자의 몫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평균치에 맞추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많다고 그러고 막, 에이, 저 스님은 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설명도 안 해주고 넘어가네. 그죠? 어떤 사람, 아이고, 저 아는 걸 왜 계속 저 주구장창 설명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통찰지가 둔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은 캄캄하고 분명하지 않다. 첫 번째 설한 방법으로 상세하게 마음에 잡두할 때 분명해진다. 40번 242페이지 어떻게 마치 두 비구가 많은 중복된 것을 생략한 성전을 독송할 때 통찰기가 예대한 비구는 한 번 혹은 두 번 그 중복된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으로 인해 생략된 부분의 처음과 끝만을 독송하면서 계속한다. 그렇죠? 내가 그걸 충분히 이해했어. 어떤 경이 나오는 내용을.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키워드만. 예, 불교에서 쓰는 게 뭐냐? 그게 목차예요, 목차. 타이틀만. 제일 핵심 키워드만 쭉 순서대로 쫙 정리해놔. 다 암송한 사람은 키워드만 딱 들고 댕겨요. 그래가지고 키워드만 딱 얘기하면 그 하부가 쫙 마음에 나타나. 그러면 이분은 그걸 매일 애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키워드만 딱 쥐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네. 그런데 키워드만 쥐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용을 몰라. 그렇죠? 암만 설명해줘도 뭔 말인지 몰라. 왜? 하부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 단어는 아는데 그 상세한 설명 모르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네, 그 내용 상세한 설명을 어딘가에서 찾아서 보충해 넣어야 돼. 이게 수행자들이 자기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는 내가 모르네. 아, 문자적으로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경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 오온 그랬는데, 아, 오온 그런데, 아, 오온이 뭐예요? 네. 이런 분은 있죠, 그죠? 그 단어를 처음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온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온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아, 그런 거구나. 끝나는 사람 있죠. 그게 또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아, 색온을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각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다, 세부 사용까지 다 아는 사람은 어때요? 오온만 딱 쥐고 다니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오온이 뭐예요? 네. 또 오온, 수상행식,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그렇죠? 처음 듣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중복으로 인해 생략된 부분의 처음과 끝만을 독송하면서 계속한다. 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암송자들이. 그렇죠? 내용 그거 다 하면 어때요?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그걸 이해한 사람들 어때요? 생략하고 해도 알 수 있죠? 근데 처음 읽는 사람 어때요? 생략되면 그 내용이 뭔지 몰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찾아 읽으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 통찰지가 둔한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한다. 무슨 독성이 이래? 윗입술 서로 닿지도 않는 건 윗입술과 아랫입술도 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다 생략돼 버리니까. 이렇게 독송해서 언제 성전과 친숙해지겠는가라고 그는 생략된 부분마다 상세히 채우면서 독송한다. 다른 사람 그것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한다. 무슨 독송이래? 끝에 이를 수가 없겠군. 이렇게 독송해서 언제 끝이 이르겠는가. 그렇죠?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나올 때마다 다 하면 어때요? 끝나요? 안 끝나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는 사람은 줄여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통찰기가 예리한 사람 머리털 등으로 상세하게 사대에 파악할 때 산만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딱딱한 특징을 가진 것은 곧 땅의 요소이다. 그렇죠? 방법으로 간략하게 마음에 잡두리할 때 명상주제가 분명해진다. 통찰기가 둔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은 캄캄하고 분명하지 않다. 머리털 등으로 상세하게 마음에 잡두리할 때 분명해진다. 41번. 그러므로 통찰기가 예리한 자가 이 명상주제를 닦고자 한다면 우선 한적한 곳에 혼자 머물러 자기의 온몸으로 전향한다. 이 몸에 있는 딱딱한 성질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이고, 그렇죠? 여러분 수행할 때 이제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점적하는 성질이나 유동의 성질은 물의 요소이고, 있게 하는 성질은 뜨거운 성질은 불의 요소이고, 팽창하는 성질이나 움직이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이다라고. 네. 여러분 몸을 관찰할 때 이와 같이 간략하게 요소를 파악하고는 계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4대의 요소로서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두려야 하고 반조해야 한다. 42번. 그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비추는 통찰기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 야, 통찰하는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네, 삼매가. 네. 이것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삼매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단지 근접삼매에 있다. 네. 그렇죠? 왜 본삼매 못 들어요? 네. 네. 고유성질을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네,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집중은 되지만 대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계속 바뀐다는 건 뭐예요? 마음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 말일까? 그렇죠? 사마타에서는 대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은 계속 생멸하지만 같은 대상을 보니까 어때요? 앞에 마음이나 뒤에 마음이나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대상이 계속 바뀌는 대상을 보는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앞마음과 뒷마음이 같아야 달라요. 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43번. 혹은 이 4대 중생이라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법의 사령관인 사리부타 존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뼈와 힘줄과 살과 피부에 의해 공간이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은 형상이라는 명칭을 얻는다라고 4가지 부위를 설하셨다. 여기 형상은 루파, 그렇죠? 이 가운데서 각각의 틈을 따라서 지혜의 손으로 분리한 뒤 그 가운데 딱딱한 성질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라고 앞서 설한 방법에 따라 요소를 파악한 뒤 계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요소로서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두려야 하고 반조해야 한다. 자, 요소라고 본 이유가 왜 그렇게 보냐면 우리는 보통 보면 아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품을 보고 요소를 본다는 거, 그렇죠? 44번 243페이지. 그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비추는 통찰기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 이것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삼매는 이르지 못하고 그것은 단지 근접 삼매이다. 이것이 간략하게 전승되어 오는 4대의 구분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45번 상세하게 전승되어 온 것은 다음과 같다고 알아야 한다. 통찰기가 둔한 수행자가 이 명상주제를 닦고자 하면 스승의 곁에서 42가지 형태로 상세하게 요소들을 배운 뒤 앞서 설한 종류에 거쳐서 머물면서 모든 소임을 다해 마치고 한적한 곳에 혼자 머물러 자, 요 앞에 이 짧은 줄은 저 앞에 가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찾아보세요. 네. 1번 부위와 함께 간략히 함으로써. 2. 부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3번 특징과 함께 간략함으로써. 4번 특징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명상 주제를 닦아야 한다. 자, 이 4가지로 이제 또 설명이 나오겠죠. 네. 자, 첫 번째, 부위와 함께 간략히 함으로써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나와요. 46번. 어떻게 부위와 함께 그들을 간략히 함으로써 닦는가? 여기서 미구가 20가지 부분의 딱딱한 특징을 가진 것은 땅의 요소라고 구분한다. 20가지가 뭐야? 그 앞에 했어요. 그쵸? 네, 모르겠네. 그럼 앞으로 가서 20가지 찾아보시면 돼. 네. 12가지 부분의 점차의 특징을 가진 물이라는 분리는 액체의 물의 요소라는 구분한다. 4가지 부분에서 있게 하는 열의 물의 요소라고 구분한다. 6가지 부분에서 팽창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바람의 요소라고 구분한다. 이와 같이 구분할 때 요소들은 분명해진다. 그들을 계속해서 전향하고 마음에 잡들이할 때 앞서 설한 방법대로 근접선매에 이른다. 자, 2번 부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제 두 번째. 47번. 그러나 이와 같이 간략하게 닦아도 명상 주제를 성취하지 못하면 어떤 수행자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때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부위와 함께 그들을 분석함으로써 닦아야 한다. 어떻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명상 주제 해설에서 8장에 그렇죠? 48번에 가서 내용을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7가지 습득의 능숙함과 10가지 마음의 잡돌이함의 능숙함.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할까 말까 생각이, 그죠? 그래요, 그죠?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비구는 32가지 몸의 형태에서 그 모든 능숙함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피부의 5등 순서대로 역순으로 독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죠? 손톱, 발톱, 기억나요? 그죠? 네. 순서로 갔다가, 거꾸로 읽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늘어나, 한 것 같은가? 그죠? 했어요. 그죠? 네. 그날 안 오신 분은 몰라요. 네. 그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설한 지시를 모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점이다. 그곳에서는 색깔에 따라, 형태에 따라, 방위에 따라, 처소에 따라, 한계에 따라 머리털 등을 마음에 잡조한 뒤 혐오스러움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요소로 통해서이다. 거기서 했어요. 그렇죠? 네, 색깔, 위치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러므로 색깔 등 5가지 방법으로 머리털 등을 마음에 잡돌이한 뒤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여기서는 뭘 한다고? 요소를 통해서, 그렇죠? 땅의 요소에 속하는 20가지 부위를 마음에 잡돌이한다. 자, 이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서 이제 또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겠죠. 네. 48번, 작은 1번, 이제 머리털을 요소로 이제 보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머리털은 두개골에 둘러싼 내피 위에 자란다. 그죠? 요새는 어때요?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되죠. 그죠? 옛날에 사진기가 없어서 이 말로 다 설명했어. 그죠?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해요? 말로 다 해야 돼. 머리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새 사진을 이렇게 딱 한 카트 찍어서, 여기 있다. 그래서 보여주면 되는데. 이걸 다 말로 했다는 거예요. 개미굴의 꼭대기에 꾼타뿔이 자랄 때, 개미굴의 꼭대기에는 꾼타뿔이 내 위에 자란다고 알지 못하고, 꾼타뿔도 내가 개미굴 꼭대기 위에 자란다고 알지 못했다. 그렇죠? 머리털은 머리 위에 있다는 거 모르고 머리털이 있다는 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친절해요. 그렇죠? 이렇게 다 설명해 놨어요. 그와 같이 두개골을 눌렀던 내피도 머리털 내 위에서 자란다고 알지 못하고 머리털도 내가 두개골을 둘러싼 내피 위에 자란다고 알지 못한다. 이것들은 서로 관심이 없고 반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머리털은 이 몸의 개개의 부분이고 의도가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었고 중생이 아니고 딱딱한 특징을 가진 땅의 요소이다. 그 앞에 보는 설명이 핵심은 뭐예요? 딱딱한 특징을 가진 땅의 요소다. 뭐가요?
머리털이. 한참 읽으면 그런 특징이냐 하면 여기서 지금 뭐예요? 머리털이. 읽다 보면 이렇게 한참 읽다 보면 넘어가다 보면 나 뭐 하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49번. 2번. 몸털. 그냥 머리털 했으니까 이제 몸털로 가야죠. 그렇죠? 스님도 깝깝해요. 이거 다 읽어야 되니까. 처음 읽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비슷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자, 몸털은 몸을 둘러싼 내피 위에 자란다. 폐허가 된 마을에 답바풀이 자랄 때, 폐허가 된 마을은 답바풀이 내 위에 자란다고 알지 못하고, 답바풀도 내가 폐허가 된 마을에서 자란다고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몸을 둘러싼 내피도 몸털이 내 위에 자란다고 알지 못하고, 몸털도 내가 몸을 둘러싼 내피 위에 자란다고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들은 서로 관심이 없고 반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몸털은 이 몸의 개개의 부분이고 의도가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었고 중생이 아니고 딱딱한 특징을 가진 땅의 요소이다. 땅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성품이 형태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로 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었지만 성질은 어때요? 같잖아요. 그렇죠? 나무예요. 나무라는 그 성질. 근데 형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대는 같지만 사대가 어떤 조건으로 돼 있느냐라서 얘는 머리카락이 되고 얘는 손톱이 되고 얘는 뼈가 되고 가지가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본질적인 성질로 보면 똑같아요. 사대의 성품으로 돼 있다. 그거예요. 자, 50번. 자, 동그라미 작은 3번. 손발톱은 머리카락과 발가락 끝에 자란다. 손발톱은 어디에 자라요? 네, 내 끝에, 그죠? 손발가락 끝에. 어린이들이 막대기로 마둑가의 씨앗을 찌르면서 놀고 있을 때, 막대기들은 마둑가의 씨앗이 우리에게 고착되었다고 알지 못하고, 마둑가의 씨앗은 막대기들 위에 내가 고착되었다고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손가락과 발가락은 우리 끝에 손발톱이 자란다고 알지 못하고, 손발톱도 내가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자란다고 알지 못한다. 이것들이 서로 관심이 없고 반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발톱은 이 몸의 개개의 부분이고 의도가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었고 중생이 아니고 딱딱한 특징을 가진 땅의 요소이다. 자, 51번 작은 4번. 이빨은 턱뼈에서 자란다. 이빨은 어디에서 자라요? 네, 턱뼈에서. 턱뼈에서 자라. 옛날 사람 턱뼈에서 자라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보통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렇죠? 관심도 없고 그냥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수행자리들에 관심 있고 관찰했겠죠. 그렇죠? 의사였던 분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렇죠? 네. 건축가들이 주춧돌 위에 구멍을 내어 석줄을 회반죽으로 묶어 세워두었을 때 주춧돌의 구멍은 우리에게 석주가 놓여있다고 알지 못하고 석주도 내가 주춧돌의 구멍에 놓여있다고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턱뼈는 우리 위에 이빨이 자란다고 알지 못하고 이빨도 내가 턱뼈 위에 자란다고 알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턱뼈와 이빨 사이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서로? 네, 안 써요. 그렇죠? 각자 자기 일을 할 뿐이나. 이것들은 서로 관심이 없고 반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빨은 이 몸의 개개의 부분이고 의도가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었고 중생이 아니고 딱딱한 특징을 가진 땅의 요소다. 야, 서로 신경 쓴다면 어때요? 내 몸이 편할 날이 없겠죠. 그렇죠? 야, 이빨은 턱뼈한테 야, 왜 네가 맨날 나를 관심하냐 막 신경 쓰고 그러면은 막 내 몸에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서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만 신경 써요? 아플 때만. 그렇죠? 아플 때 외에는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가 아프면 어때요? 신경이 대박 가죠. 그렇죠? 신경을 자극하니까. 자, 52번 작은 5번. 살갗은 온몸을 감싸고 있다. 큰 유투가 젖은 소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큰 유투는 내가 젖은
소가죽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젖은 소가죽도 내가 큰 루트를 둘러싸고 있다고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몸은 내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살갗도 내가 몸을 둘러싸고 있다고 알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피부가 이 몸을 둘러싸고 있다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알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이것들이 서로 관심이 없고 반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갗은 이 몸의 개개의 부분이고 의도가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없고 중생이 아니고 딱딱한 특징을 가진 땅의 요소다.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뭐예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무기다. 그렇죠? 물질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네. 이 물질을 선, 불선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그냥 물질일 뿐이다. 53번, 6번, 동그라미 6번. 살은 뼈 무더기에 붙어 있다. 그렇죠? 네. 자기 살은 모르지만, 네.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보면 그렇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벽을 두꺼운 점토로 발라놓았을 때 벽은 내가 두꺼운 점토로 발라져 있다고 알지 못하고 두꺼운 점토도 내가 벽에 발라놓았다고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뼈 무더기는 내가 900개의 덩어리가 되는 살로 발라져 있다고 알지 못하고 살도 내가 뼈 무더기에 둘러싸여 있다고 알지 못한다. 대충 900개 정도 되나 보네요. 그렇죠? 큰 뼈만 샜겠죠? 이것들은 서로 관심이 없고 반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은 이 몸의 개개의 부분이고 의도가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없고 중생이 아니고 딱딱한 특징을 가진 땅의 요소이다. 54번, 7번. 힘줄은 몸속에 있는 뼈들을 묶고 있다. 뼈들이 왜 붙어 있어요? 네, 힘줄에 의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힘줄하고 뼈하고 살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나무로 된 벽돌은 덩굴에 함께 묶어 놓았을 때 나무로 된 벽돌은 우리가 덩굴에 의해 함께 묶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덩굴도 우리가 나무로 된 벽돌을 함께 묶고 있다고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이 뼈들은 우리가 힘줄에 의해 함께 묶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힘줄도 우리가 뼈를 함께 묶고 있다고 알지 못한다. 이것들은 서로 관심이 없고 반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힘줄은 이 몸을 개개의 부분이고 의도가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없고 중생이 아니고 딱딱한 특징을 가진 땅의 요소이다.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물질은 없어요, 그렇죠? 네, 물질이 의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골치 아파요, 그렇죠? 네. 네, 마음의 요소에 의도 하나 있는 것만 해도 다루기가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네, 몸에까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죠? 자, 55번. 뼈들 가운데 248페이지 동그라미 8번. 뼈들 가운데서 뒤꿈치 뼈는 발목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 올라가요, 아래서부터. 발목뼈는 경골을 떠받치면서 서 있다. 경골은 넓적다리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 넓적다리뼈는 엉덩이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 엉덩이뼈는 등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 등뼈는 목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 목뼈는 머리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 머리뼈는 목뼈 위에 놓여 있다. 목뼈는 등뼈를 위에 놓여 있다. 등뼈는 엉덩이뼈 위에 놓여 있다. 엉덩이뼈는 넓적다리뼈 위에 놓여 있다. 넓적다리뼈는 경골 위에 놓여 있다. 경골은 발목뼈 위에 놓여 있다. 발목뼈는 뒤꿈치 위에 놓여 있다. 그죠? 요새는 어때요? 저기 의료도구 파는 데 가서 핵을 딱 가져와서 딱 보여주면 되죠. 이거 말이 필요 없어, 그렇죠? 이거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설명 안 하고 이 말한 거 그대로 쓰는 대로 돼 있죠, 그렇죠? 해골관 하시는 분은 뼈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해골관 하고 싶다. 스님, 저는 꼭 다른 수행은 못하더라도 해골관 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 어때요? 해골관 해야 돼요. 업이 있어서.
스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정만 꼭 하고 싶네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쵸? 스님, 저는 다른 수행 안 해요. 사대를 관찰하는 수행이 계속 끌려요, 마음에요. 어떤 분은, 스님, 저는요, 호흡 수행이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업이 달라요. 예. 근데 전생에 수행하는 분들은 어때요? 그게 나타나요. 스님, 전 수행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 생에 그런데 나타나요. 왜? 전생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골관 하신 분은 어때요? 업이 있겠죠. 그렇죠. 해골 보면 반가워. 그죠? 그래서 뭘 보고 해탈해요? 뼈 보고. 그래서 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설명서 이빨 보고 해탈하시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인은 못 봤고 뼈부더기가 지나가면 봤어. 그렇죠? 네, 그분이 해골관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보고 그 뼈를 특징으로 해서 해골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떤 게 보여요? 여인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그렇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해골관 하신 분은 딱 그 별을 보는 순간 해골관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사람마다. 그래, 호흡 관찰하시는 분은 어때요? 호흡 관찰하면 너무 편안한 게 좋아. 네. 근데 호흡 관찰 안 하는 분은 어때요? 호흡이 보여지지가 않아. 갑갑해. 숨 들어가면 그냥 답답해. 네. 그죠? 그게 왜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에서도 좋아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근데 부처님 그러니까 그 성질에 맞춰서, 야, 너는 가서 부정관이나 해라. 너는 욕심 많잖니. 네. 혐오하는 수행해라.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면 집중하는 수행해라. 그죠? 그래서 주제가 다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일부러 나눈 게 아니라 사람 수행자들이 다 성향이 다르고 배운 수행이 다르니까 그 수행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똑똑해 그러면 어때요? 간략하게 설명. 알아들었지? 네. 자기가 공부 다 해놨으니까 키워드만 딱 찍어주면 돼요. 요거만 딱 그걸 몰라서 왔으니까 그걸 딱 찍어주는 순간 뒤에가 쫙 정리돼요. 근데 어때요? 요거다 그러네. 뭐가요? 그래서 뭐가요? 이러면 여기 앉아봐라. 그죠? 이건 아니야? 몰라요. 그럴 거 아래.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차려설법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 되는 사람. 그럼 어때요? 제일 쉬운 것부터. 뭐예요?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보시부터. 보시의 공덕에서 쌓은 공덕에 대한 이해를부터 증장을 시켜서 자꾸 해서 수행까지 간다 그러면 수행 알려주고, 이 사람은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3기, 5기 닦고 공덕을 많이 쌓으세요. 끝. 그 사람한테는. 수행 공덕이 없는 분한테 부처님이 수행하세요. 이럴까요? 안 하셔. 경에 다 수행이니까 다 수행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그건 수행자들한테 설명한 거지, 수행이 없는 분한테는 다른 법문이에요. 다른 법문. 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자가 그거기 때문에. 모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탈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탈 법문을 하는 거지, 야, 부처님 해탈 법문 했으니까 모두 다 해탈 법문 들어야 되나? 아니에요.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야. 그죠? 부처님 계셨으면 어때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이러고 있으면 부처님 다 해줄 텐데, 그죠? 우린 그 복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각자 도생해야 돼. 자기가 알아서. 왜? 스승이 다 못해줘요. 부처님 외에는 부처님만큼 그 사람을 깊게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자기가 그걸 드러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스님이 다 해줘요. 그럼 어때요? 스님이 해줄 수 있는 영만 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 어때요? 기다려. 안 해주네. 그럼 딴 데 가야 돼. 그렇죠? 안 돼.
자기가 안 되니까 어때요?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스님도 찾아가고 저기 스님. 왜? 스님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니까. 부처님은 모두 다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적어. 스님들도.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거는 해주고 적은 거는 못 해주는 거야. 복 많은 사람 어때요? 자기한테 딱 맞는 걸 다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면 어때요?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 스님한테 왔으면 어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는 분 찾아가야 돼. 있는 것도 찾는 것도 능력이야. 그렇죠? 못 찾으면 누가 고생해요? 본인이 고생이야. 그 찾을 때까지 어때요?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자들의 그게 일이야. 나한테 필요한 곳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 그것도 딱 시기에 맞춰서 딱딱 찾을 수 있으면 복이야. 못 찾으면 어때요? 이번 생은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찾아도 인연이 안 돼서 못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56번. 예를 들면 벽돌과 목재와 솥동 등은 겹겹으로 쌓아놓았을 때 각각의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떠받치면서 서 있다고 알지 못하고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에 놓여 있다고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 그와 같이 뒤꿈치 뼈는 내가 발목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고 알지 못하고 발목뼈는 내가 경고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고 알지 못하고 경고는 내가 넓적다리뼈를 떠받치고 서 있다고 알지 못하고 넓적다리뼈는 내가 엉덩이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고 알지 못하고 엉덩이뼈는 내가 등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고 알지 못하고 등뼈는 내가 목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고 알지 못하고 목뼈는 내가 머리뼈를 떠받치면서 서 있다고 알지 못하고 머리뼈는 내가 목뼈 위에 놓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목뼈는 내가 등뼈 위에 놓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등뼈는 내가 엉덩이뼈 위에 놓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엉덩이뼈는 내가 넓적다리뼈 위에 놓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넓적다리뼈는 내가 경고 위에 놓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경고는 내가 발목뼈 위에 놓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발목뼈는 내가 뒤꿈치 위에 놓여 있다고 알지 못하고 이것들은 서로 관심이 없고 반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뼈는 이 몸의 개개의 부분이고 의도가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없고 중생이 아니고 딱딱한 특징을 가진 땅의 요소이다.